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28살이고 음식 블로거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채널명은 민지의 진짜 맛집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에는 항상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월급날이면 어머니가 고기를 사오시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때의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름기와 살코기가 적절히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고소하게 퍼지던 그 맛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잠시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했지만 정작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에게 진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음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철학은 단순합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보다는 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삼겹살 같은 대중적인 메뉴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정성이 담긴 음식,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게 제 일이자 취미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겨서 나왔어요. 오늘 목적지는 경상도 쪽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그 지역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많이 요청하셔서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특히 그 지역 삼겹살이 유명하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삼겹살 가격도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삼겹살을 찾으시고 저 역시 좋은 삼겹살을 먹을 때면 어릴 때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해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소개하는 음식점들이 정말 가치 있는 곳인지,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자분들도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택시에서 내려서 첫 번째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관광지 한복판에 위치한 꽤 큰 규모의 식당이에요. 간판도 화려하고 손님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기대를 하며 들어갔어요.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삼겹살 200g에 18,000원이에요. 관광지 가격치고는 그럭저럭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인분을 주문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직원분이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삼겹살보다 색깔이 너무 하얗고 모양도 어색해요. 그래도 처음엔 그냥 부위의 차이려니 했어요. 워낙 다양한 삼겹살을 먹어봤으니까요.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판이 기름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뒤집어 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코기라고 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지방 덩어리였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삼겹살이 아니라 그냥 비계 덩어리에 가까웠어요. 이런 걸 삼겹살이라고 팔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 반응도 살펴봤는데 다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가족은 아이가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중년 남성이 사장님을 부르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현재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고기를 계속 구워보니 결국 먹을 만한 부분은 전체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기름기뿐인 비계였습니다. 맛을 보니 고기 본연의 맛은 전혀 느낄 수 없고 그냥 기름 맛만 났어요. 이런 걸 18,000원에 파는 게 정말 양심적인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봤어요. 고기에 비계가 좀 많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사장님의 반응이 너무 당당하시더라고요. 원래 삼겹살이 이런 거라고 손님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시면서요. 식당을 나서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자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비난만 할 수도 없고요.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해도 될까요? 한 음식점의 생계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하고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감정적인 비난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고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영상 제목은 이게 정말 삼겹살인가요? 관광지 음식점 현실 리포트로 정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고기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고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삼겹살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그 식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 음식점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담았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업로드하고 몇 시간 만에 댓글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관광지에서 비싼 돈 주고 엉터리 음식을 먹었던 경험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삼겹살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주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강원도 유명 관광지에서 겪은 일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한 음식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관광지 음식점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제 의도를 잘 이해해 주셨어요. 이틀 만에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분들도 이 영상에 대해 반응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온라인상에서 큰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관광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구독자분들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산, 전주, 인천, 대구 등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제보 중 하나는 인천의 한 관광지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 가족이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거의 비계만 나왔고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다른 음식을 추가 주문해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았어요. 이런 제보들을 받으면서 단순히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광지 음식점들 사이에 이런 반응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자고요. 먼저 제보받은 지역들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유명한 해변가 근처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결과는 비슷했어요. 고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비계 덩어리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전주였어요. 한옥마을 근처의 한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전주는 음식으로 유명한 도시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특정 업소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점 이름이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지역의 관광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현실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제가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항의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힘이 되어주셨어요.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직접 메시지로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며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한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업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거였어요. 언론 인터뷰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엔 또 항해 전화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받았는데 의외로 진심 어린 하소연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경주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도 원래는 좋은 고기만 쓰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직접 만나 뵙자고 해서 경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에 정말 선량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가게도 깔끔하고 나름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관광지 임대료가 정말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월 임대료만 300만 원이 넘고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달 고정비가 8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식재료비까지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삼겹살을 쓸 경우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가가 저렴한 부위를 쓰게 되고 그게 결국 비계가 많은 고기가 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도 양심상 편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업주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지역 사장님들도 만나봤는데 상황은 거의 비슷했어요. 대부분 임대료 부담과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들은 오히려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곳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본사에서 정해준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데 그 매뉴얼 자체가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현가 절감을 위해서 질 낮은 고기를 쓰라고 지시하고 그에 맞춰서 조리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개별 업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업주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업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고기의 등급이나 부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이었어요. 좋은 고기는 비싸고 저렴한 고기는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되 어떤 고기인지는 정확히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곳들은 없을까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구독자분들과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결과 몇 곳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농장 직영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사장님이 직접 돼지를 키우고 도축해서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정말 신선하고 좋은 고기만 사용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정말 그랬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농장을 안내해 주셨는데 돼지들이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넓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란 돼지들이었습니다. 사료도 직접 배합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나온 삼겹살은 정말 달랐어요. 색깔부터가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과 확연히 다르고 굽기 시작하면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먹어보니 고기 본연의 깊은 맛이 살아있었어요. 비계도 적당히 있었지만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고기의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200g에 15,000원 정도였는데 관광지 음식점과 비슷한 가격이면서도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사장님께 비결을 물어보니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통시장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은 정말 고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해박하셨습니다. 삼겹살 하나를 보더라도 어느 부위인지 어떤 돼지에서 나온 건지까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좋은 삼겹살 고르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살과 비계의 비율이 적절해야 하고 색깔이 너무 빨갛지도 하얗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눌러봤을 때 탄력이 있어야 신선한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파시는 삼겹살로 직접 고기를 구워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기름기는 적당하면서도 고기의 감칠맛이 살아있었습니다. 가격도 킬로그램당 2만원 정도로 합리적이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 저렴한 것만 찾다 보니 정말 좋은 고기를 파는 업체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질 좋은 고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싼 것만 찾으니까 결국 질 나쁜 고기만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농촌 지역에서 한우와 돼지를 함께 키우시는 농장 주셨는데 이분은 아예 다른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농장을 둘러보니 정말 깨끗하고 넓었어요. 돼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사료도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자연 사료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키운 돼지의 삼겹살은 정말 달랐어요. 일반 돼지고기보다 색이 진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구워서 먹어보니 고기의 본래 맛이 정말 진했어요. 비계 부분도 전혀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맛까지 났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돼지고기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농장주님 말씀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키우면 생산량은 적지만 정말 좋은 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장인 정신을 갖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좋은 고기를 만드는 장인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로부터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항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비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그들이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무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만든 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사실만 이야기했는데 왜 법적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큰 기업이고 저는 개인이니까 정말 소송이라도 걸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영상을 지우고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는 일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고민 끝에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공익변호사 모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제 영상들을 검토해보시고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공익적인 내용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압박은 법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제 영상들의 악성 댓글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명백히 조직적으로 보이는 댓글들이었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신상 공격까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구독자분들이 악성 댓글에 맞서서 응원해주시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직접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해주시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였어요. 대기업이 개인 유튜버를 압박한다는 프레임으로 보도되면서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건 제가 소개했던 장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시면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몇 개월간의 힘겨운 싸움이 끝나고 드디어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분들이 이제는 고기의 품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소개했던 농장 직영 식당과 전통시장 정육점들에는 손님들이 늘어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몇 관광지에서는 음식점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진 거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다른 유튜버분들과 블로거분들도 비슷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각자의 지역에서 좋은 음식점을 발굴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름하여 진짜 맛집 네트워크입니다. 전국의 양심적인 음식점들과 생산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정말 좋은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업주들은 자신들의 진심을 알려줄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모임에 전국에서 50여 명이 모여주셨어요. 좋은 음식을 사랑하는 소비자들, 진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생산자들, 그리고 이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평생 장사를 해오시면서 항상 양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어서 속상하셨는데 이런 활동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매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양심적인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구독자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서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이야기 또는 지역의 숨은 맛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의 목표는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음식 분야로 이런 활동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분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진심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서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